1870년 말 당시 강대국이었던 프로이센 왕국은 옆에 붙어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연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1871년 1월 독일 제국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독일 제국 탄생의 1등 공신은 프로이센의 정치인 비스마르크. 그는 천재적인 외교 감각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포섭하고 유럽 대륙의 외교와 정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 외교의 핵심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독일의 우측에 위치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좌측에 위치한 프랑스를 철저히 왕따시킴으로써 고립시키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양옆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완벽한 독일 중심의 외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오스트리아, 러시아와는 3제 동맹을 맺습니다. 다만 이 동맹에는 거대한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칸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죠. 당시 발칸반도에 있던 국가들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 국가이고 슬라브족 국가들끼리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협력하고 뭉치자는 범슬라브주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 중 하나, 세르비아의 팽창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대립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즉, 러시아는 발칸반도를 보호하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발칸반도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비스마르크가 중재에 나섰고 양국을 다독이며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 단 한 사람에 의해 유지되던 유럽 대륙의 평화는 1888년 비렐름 2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밀어내고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였는데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세력 균형을 맞추던 비스마르크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실시합니다. 비스마르크의 동맹 정책을 폐기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독일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렐름 2세의 식민지 확장 정책의 위기감을 느낀 당시 제1의 패권국 영국, 그리고 독일에 의해 고립되어 있었던 프랑스와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고 비렐름 2세의 적극적인 팽창 정책에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생한 사건으로 장기간 지속된 평화의 종식과 함께 끔찍한 대전쟁의 서막을 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조피는 군사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이때 사라예보 한복판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칸반도 안에 있는 나라 중 하나, 세르비아에는 검은손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가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 병합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강력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 검은손 단체로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이 청년은 이 단체의 멤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오스트리아 병합을 막고 같은 민족들의 독립의지를 불태우고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전부터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마침 이 사건을 구실로 세르비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를 보호하던 러시아 제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국인 독일 제국의 지지도 얻어야 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2세가 오스트리아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약속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는 기다린 듯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러시아는 역시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도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고 7월 30일 러시아는 세르비아 보호를 선언하며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총동원령의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뱃놀이 떠났던 황제 비렐름 2세가 급히 복귀하여 똑같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러시아에 선전포고합니다. 이때 독일은 러시아와 동맹인 프랑스도 어차피 참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이틀 뒤에 프랑스에도 선전포고하며 슐리펜 계획을 발동합니다. 슐리펜 계획이란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게 되자 그 사이에 낀 독일은 양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에 서부 전선으로 빠르게 병력을 치고 나가 7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후 모든 병력을 철도에 태워 동부 전선으로 이동시켜 러시아와 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공격을 위해 그 사이에 껴있는 벨기에를 침략해야 한다는 점과 병력들을 철도로 수송시킬 세부적인 시간표까지 짜놨기 때문에 슐리펜 계획이 한번 발동되면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슐리펜 계획 발동 직후 그 계획을 중지하려 했으나 이미 병력들이 국경을 넘어버렸기에 계획 중지가 불가능했고 결국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8월 4일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중립국 벨기에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 영국은 예전부터 벨기에의 국제적인 중립을 보증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느닷없는 발칸의 분쟁이 전 유럽을 휩쓰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커지려고 하자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략했기 때문에 영국은 벨기에를 도와 독일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아시아에서 조용히 있던 일본도 싸울 만한 이유는 크게 없었지만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고 영국의 지원 요구 때문에 8월 28일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반면 영국에서 전함 두 척을 사기당한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하고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던 이탈리아는 동맹을 깨고 중립을 선언해버립니다. 훗날 이탈리아는 전쟁 상황에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영프러 연합군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이 연합군에 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 한 명이 저지른 사건은 전 세계가 휩싸인 끔찍한 대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벨기에를 거침없이 치고 나간 독일군은 프랑스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하지만 프랑스 마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프 연합군에게 저지당하게 되어 독일군은 프랑스 파리를 약 50km 남겨두고 그 진격을 멈추어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7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한다는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독일이 우려했던 양면 전쟁 형성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부 전선과는 반대로 동부 전선의 독일군은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합니다. 1916년 2월 방어태세로 고착화된 서부 전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군은 프랑스 베르댕 요새에 대규모 공세를 가합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된 이 베르댕 전투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양측 합쳐 10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신의 편인 프랑스군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솜이라는 강 주변에서 독일군을 향해 대규모 공세를 가합니다. 4개월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솜 전투의 결과 영프 연합군은 독일군을 밀고 12km를 전진하였지만 이 12km를 전진하는 동안 발생한 영프 연합군의 사상자는 약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독일군 역시 솜 전투로 인해 약 5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신무기 기관총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한 현장 지휘관들이 과거의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사들을 기관총 진지에 돌격시켰기 때문이죠. 또한 참호를 뚫기 위해 농기계 트랙터를 군용으로 개조한 탱크, 화학무기와 전투기, 폭격기와 같은 신무기들이 등장은 앞으로 전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예고였습니다. 1916년 6월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브루실로프라는 장군 주도하에 오스트리아군의 대규모 공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군은 괴멸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무너지기 일본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독일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 데 성공하죠. 1917년 잠자코 있던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휘어잡고 타국의 해상 무역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이러한 해상 봉쇄를 뚫고 무역난을 극복하고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행하였는데요. 이는 중립국을 포함하여 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선박과 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죠. 두 번째 사건은 독일이 멕시코에 보낸 밀지입니다. 독일은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를 대비해 멕시코의 도움을 부탁하였는데요. 그 대가로 미국에 뺏긴 영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만이 보낸 이 밀지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으며 이 사건의 결정타로 1917년 4월 6일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러시아 본토에서는 혁명이 발생하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독일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한 남자를 몰래 기차에 태워 혼란에 빠진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레닌이 러시아에서 정권을 잡고 자신을 지원해준 독일과 정전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독일은 모든 힘을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8년 잇따라 미국이 유럽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미영프 연합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끌어모아 독일과 동맹 국가들의 방어선을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10월 오스만 제국의 항복에 이어 11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의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일에서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며 제국이 붕괴되었고 독일이 결국 항복하게 되면서 4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끔찍한 대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